파크월드에 오신 여러분, 지금 커뮤니티에 떠도는 오해를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파이파파 카페의 인기 게시물 가운데 사실과 다른 해석이 급속도로 퍼지며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죠.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 치부하기에는 파급력이 큽니다. 투자 판단을 흐리고 구축해온 신뢰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가 던진 주장들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맥락을 떼어내고 숫자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의도적으로 단기적 장면만 확대해 보여주는 방식이어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프레임 바깥에서 구조와 시간축을 함께 놓고 사실을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혹시 파일을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 인증 기반 유틸리티를 전면에 둔 설계는 몇몇 면에서 파이보다 더 과감합니다. 광고처럼 떠밀지 않겠지만 선택지는 넓을수록 좋으니까요. 첫 번째로 많이 회자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코어팀이 최대한 가격 충격 없이 자기 물량을 처분하려고 모든 정책을 설계했다. 이 말은 듣는 이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코어팀이 보유한 물량의 성격부터 차근히 봐야 합니다. 그 비중은 개인 현금화 목적이 아니라 네트워크 개발, 생태계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운영 리저브에 가깝습니다. 만약 현금화가 목표였다면 굳이 수년에 걸친 테스트넷, 메인넷, 오픈 메인넷 준비, 각국 금융 파트너와의 KYB 체계 수립 같은 고비용, 고리스크 과정을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초기 상장 전후 가격 변동을 곧바로 코어팀 매도로 등치시키는 건 통계학적으로도 성급한 결론입니다. 유동성이 얇은 시작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 호가의 얕음만으로도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즉, 최근의 파동은 구조적 유동성의 문제와 참여자 심리의 시간차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초기 시장의 조정 과정으로 읽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온오프 램프를 단선적으로 재단하는 대목입니다. 살 수만 있고 팔 수 없게 봉쇄했다. 코어팀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라는 식이죠. 온램프는 법정화폐로 진입하는 입구, 오프램프는 토큰을 현금화하는 출구입니다. 파이는 최근 온램프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아무 곳이나 무분별하게 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규제 친화적 채널을 제도권과 연결해서 합법적 진입로를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오프램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릴 때 발생하는 현금화 압력은 초기 유동성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구를 성급히 열면 가격은 방어선 없이 급락하고 실패한 자산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출구를 늦추는 것이 불편을 강요하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시장 붕괴를 피하기 위한 완충 장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온쪽을 먼저 튼튼히 만들고 그 사이에 파트너와 유동성 풀을 보강하며 출구는 준비가 끝날 때 열겠다는 순서죠. 불균형은 연구 상태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설계입니다. 참고로 인터링크 네트워크도 초기에 입구 경험 출구, 순으로 안전장치를 배치해 사용자와 상인의 불안을 줄이는 접근을 사용합니다. 만약 실사용 위주의 경로가 궁금하다면 가볍게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판은 KYB가 코어팀의 통제 장치라는 주장입니다. KYB는 Know Your Business, 즉 기업 기관을 상대로 합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파이가 임의로 만든 족쇄가 아니라 국제금융규범 안으로 스스로를 가져가기 위한 연결 문법이죠. 만약 KYB 없이 오프램프를 활짝 열어버리면 단기 대량 현금화 압력뿐 아니라 자금 세탁 등 규제 리스크가 순식간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신뢰 그 자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KYB는 자유를 막는 틀이 아니라 규칙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거쳐야 국가기관 금융 네트워크와의 지속 가능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통제 프레임으로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제도권 관점에서는 이 길만이 장기 생존을 허락합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니 제대로 된 앱을 만들 수 없다는 단정이 있습니다. 파이는 현재 검증된 프로토콜을 채택해 안정성과 처리 성능을 우선하는 운영을 하고 있고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본격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없다가 아니라 불완전한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완성도 높은 버전을 기다린다가 정확합니다. 초기 API SDK 접근을 KYB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무질서한 스캠피싱 앱의 난립을 피하려는 안전핀입니다. 접근 폭은 순차적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탈중앙화의 목표와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탈중앙화는 무질서가 아니라 책임과 투명성을 수반하는 질서 있는 개방의 다른 말이니까요. 다섯 번째 주장, TPS를 근거로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낙인을 찍는 방식입니다. TPS는 지금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카운터가 아니라 몰렸을 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의 용량 내구성 지표입니다. 초기 모빌리티가 낮은 기간에 낮은 TPS는 그 자체로 사용 선고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초기에 일평균 몇천 건 수준을 오가다가 유틸리티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이 폭발했습니다. 파이는 이미 수천만 규모의 온보딩 풀을 보유하고 있고 KYC를 마친 사용자만으로도 대규모 수요 전환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카운트는 쓸모가 없다가 아니라 폭증 전의 잔잔한 수면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지금 일어나는 트랜잭션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테스트, 지갑 설정, 브릿지 준비 같은 기초 공사가 많다면 TPS는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초가 대규모 상용 서비스를 안전하게 바칠 토대입니다. 여섯 번째, 가격 방어를 자기 물량을 비싸게 팔려는 시간 끌기로 치환하는 주장입니다. 오픈 메인넷 초기에 수천만 사용자가 동시에 유동성에 접속하면 자산은 가격을 잃고 평판도 잃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코어팀이 아니라 커뮤니티입니다. 참여자 이탈, 개발 의욕 저하, 파트너십 붕괴. 무엇보다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기억되면 회복에 수년이 걸립니다. 가격 안정 장치는 영구적 조작이 아니라 초기 충격을 흡수하고 생태계가 자립할 때까지 신뢰를 붙들어두는 에어백입니다. 국제 결제 인프라 기업, 대형 거래소, 법무 감사 파트너와의 협업에도 가격 안정성은 필수 요건입니다. 급락 자산에는 아무도 장기 설비를 깔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어라는 단어에 담긴 의도는 매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결입니다. 일곱 번째로, 부정적 정보의 전염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장은 데이터보다 이야기, 사실보다 프레이밍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요즘처럼 알트 전반이 순환 강세를 보이고 파이가 계단식 조정을 겪는 구간에서는 근거 빈약한 비관론이 더 빨리 퍼집니다. 코어팀이 물량을 던지려고 시간을 번다. 같은 문장은 즉각적인 불안을 확신처럼 포장합니다. 반복 노출되면 반증 자료가 있어도 의심이 신념이 되고 커뮤니티 내부의 신뢰는 미세 균열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짓고 우리가 사용할 생태계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니까요. 덧붙여 짧게만 언급하자면 실사용과 보상 루프를 빠르게 체감하고 싶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프루프 오브 퍼슨훗 흐름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파이와 경쟁하자는 말이 아니라 사람 기반 네트워크라는 같은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실험을 옆에서 관찰하는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팩트 체크입니다. 로드맵, KYB 승인 목록, 파트너십 진행 상황, 개발자 문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주장과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출처가 추정인지 공식인지부터 체크합시다. 둘째,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상승장에는 과장된 낙관, 하락장에는 극단적 비관이 넘칩니다. 파이는 하루 이틀짜리 베타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수천만이 구축한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일시적 캔들의 색보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정보의 확산입니다. 부정확한 글을 무심코 퍼나르는 대신 근거와 맥락을 덧붙인 반론을 나누어야 합니다. 건강한 반박은 공동체가 스스로 면역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온오프램프의 비대칭, KYB의 존재, 스마트 컨트랙트의 타이밍, TPS의 현재 수준, 가격 안정 장치, 이 모든 주제는 지금 당장의 장면만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권과 연결될 만큼의 규범, 초기 생존을 지킬 만큼의 안전핀, 그리고 성장 발화점을 만들 만큼의 유틸리티 축적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그리는 그림이 커질수록 초반의 속도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림이 곧 정지인 건 아닙니다. 신뢰는 빠르게 불붙지 않지만 한번 쌓이면 가격보다 오래갑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파이는 단기적 차익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네트워크라는 난제를 붙들고 있는 장기 실험입니다. 우리는 그 실험의 참여자이자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러니 겉보기 화려한 이야기보다 밑바닥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유틸리티와 규범, 문서와 유지보수, 지역 확산의 미세한 징후들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커밋, 한 건의 번역, 한 차례의 사용자 테스트가 모여 내일의 표준이 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팩트로 확인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필요한 비판은 증거와 함께, 필요한 인내는 설계와 함께. 그러면 시장은 언젠가 신뢰를 가격으로 번역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내 자리는 이미 지나갔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하루의 반등인가? 10년의 네트워크인가? 전자라면 오늘도 내일도 흔들릴 겁니다. 후자라면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는 문을 열어두고
절차를 준비하고 천천히 어제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차분한 선택과 실천이 그 변화를 앞으로 조금 더 밀어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안을 찾고 싶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 같은 유틸리티 우선 생태계도 견눈질해보세요. 파일을 대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길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 더 나은 선택을 돕습니다.